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죠. 그리고 제가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삼성중공업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느냐? 자,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조선주들은요,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삼성중공업 같은 대형주가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건 일단 시장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약세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건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연초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미국에서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한 이 긴축을 계속해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건 올해 초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그런 부분이 역으로 발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요, 앞으로 좋을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가격 반영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어떤 상황이 나왔을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이죠. 그렇죠? 성장 산업인데 무한정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올해 들어서 15배 올랐어요. 15배 올랐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적을 보니까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는 다 올라서 하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오늘은 하락하지만 80만 원대의 가격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주식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삼성중공업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면, 삼성중공업의 지금 상황은 주가가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해서 먼저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은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에코프로와의 상황은 달리 보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성장 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100%예요. 사실상 2차 전지 산업이, 즉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가 된다는 건 사실상 확정된 미래잖아요. 그런데 그 확정된 미래에서 실적까지 확인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건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제가 6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드렸었던 이유가, 삼성중공업은 이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 그쵸?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는데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즉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구간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적어 보이지만 한 달 새 주가 상승폭이 50% 가까운 상승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실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단순히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발생하는 조정 구간이고, 그리고 주가가 먼저 올랐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는 거다. 자,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가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조선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좋게 드리는 이유는요, 이거를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주가가 선반영을 하면 반대로 하락할 때도 선반영을 한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먼저 내리면 앞으로 실적이 좋지 않게 풀린다는 건데, 앞으로의 전망, 지금 뭐 삼성중공업의 수주잔고가 쌓여 있다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더라도 보세요. 예상치는 좋지만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가정을 잡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삼성중공업이 있기는 하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가정을 잡았을 때 다시 적자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적자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삼성중공업 그냥 상장 폐지되고 망하나요? 자, 보세요. 여기 보이는 것만 5년째 4천억, 6천억, 1조, 1조 3천억, 8,500억 이렇게 5년 동안 적자를 봐왔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적자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10년 가까운 장기 적자를 보고 있는 와중에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하나오션, 옛
대우조선해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이 주주 구성을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산업은행 지분 19.5%가 들어있는 걸. 그쵸? 원래 여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즉 하나그룹의 자본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산업은행의 지분이 한 70%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요. 조선업 자체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선업에 대한 그 문제, 한국에서 고용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보다 조선업은 버티기만 하면 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왜? 배는 계속 사용을 하니까. 자, 그러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을 봤을 때는요.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의 신고가, 그리고 지금은 첫 번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순 눌림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상황 대비해서 시장에 대한 상황은요.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볼 때는 시장이 계속 이렇게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시장 한번 차트 한번 보면 이렇게 보면요. 8월 달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자, 코스피는 2417, 그리고 코스닥은 786. 근데 이 등락폭은 다를지라도 코스피의 이 바닥이 잡히면 코스닥의 바닥도 잡힙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내용만 보고 체크를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가 내렸을 때는 뭐가 내려야 되죠? 삼성전자가 내려야 되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내리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는 올라가죠. 그럼 그럴수록 미국 기업의 실적은 좋지 않게 작용을 합니다. 지난밤에 테슬라의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지면 긴축의 끝에 온다. 근데 그런 부분이 금리단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금리에 대한 변화 수치, 즉 장단기 금리 차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자, 보세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기 시작한 건 2022년 초입니다. 언제죠 이게? 금리가 높아지는 그 시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7월 달 이후에 장단기 금리 차가 대폭 벌어졌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즉 장기 금리가 더 쌀 때는요. 단기 금리가 더 비싸고, 이럴 때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알려져 있는 게 이론상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 침체, 즉 완전 쇼킹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올해 초에 발생이 됐어요. 근데 왜 주가는 올해 초에 올랐을까요? 22년도에 이미 다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것도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왜? 선반영 됐으니까.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요. 여기 조선주의 움직임도 장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락한 구간이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7, 8년 정도를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왜 회복하고 고가에 대한 매물을 받아먹고 있는 중일까? 단순합니다.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만약에 더 나빠진다? 그럼 망한다. 망하면 어떻게 된다? 정부가 지원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조선주는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의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건 얼마에 살래?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매수하는 이 단가는 철저하게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수익의 폭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시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삼성중공업의 주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하락한다고 걱정하지 말자. 지금은 시간을 두고 매수를 해 나가야 될 때지만, 이 시간을 두고 매수를 해 나가야 될 때 중요한 점은요. 내가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다. 그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뭐다? 안전마진 확보 전략이다. 자, 일단 삼성중공업이 신고가를 가기까지는요. 대략 한 2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근데 20%의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걸 내가 그냥 신고가 이후에 매수해야지 라고 기다리나요? 만약에 이게 삼성중공업이 이 구간이라면 기다렸다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맞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를 달성한 상태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앞으로 진행하면서 나오는 실적만 체크를 해도 돼요. 만약에 실적의 기대치 이하가 나온다. 그러면 산업 자체의 성장은 사실상 조금 어렵지만, 이 기업은요. 삼성중공업은 최악의 상황을 거쳐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속 싼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삼성중공업의 PBR을 보면 이제 1배수에 거의 다가온 상황이에요. 22년 결산 실적 기준에서. 그쵸? 주가 대비한 겁니다. 그쵸? 총 자산 가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여기보다 더 떨어지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냥 매수하시면 되지만, 단순히 내가 그냥 쭉 보유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효율을 높이는 안전마진 확보 전략이 필요하고요. 내가 얼마에 살지 그 부분을 정하는 게 첫 번째다.
자, 안전마진 확보 전략은 신고가까지 가는 20% 정도의 구간에 내가 어떻게 효율을 높일지, 보유 기간을 어떻게 줄일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고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지금 시장도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안전마진 확보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조선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 물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쵸? 고가 구간을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확인이 예를 들어서 뭐 5천억, 1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피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흑자에 성공한, 즉 흑자 전환에 성공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 나오는 신고가는 장기간의 움직임을 봤을 때 시세 1파가 이제 나오는 그 시작점이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조정은요. 즉 8, 9, 10월 달 이렇게 받고 있는 조정은 단순히 매물 소화 과정, 즉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고요. 실적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만으로도 지금 나와 있는 주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희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매수해야 되지만 무조건 여기 이렇게 안전마진, 신고가까지 이런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기준이 되는 건 가격 전략입니다. 그쵸? 가격 전략.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삼성중공업의 안전마진 확보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도 3개월 정도예요, 최장. 자,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투자는 단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주 동안의 기간이고, 그리고 장기 투자는 최장 2개월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최장 제가 3개월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왜 그러냐? 3개월 정도의 그 상승 구간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오르더라도 조정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 조정을 거쳐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무한정 오르는 주식은 없기 때문이에요. 약간 이격 조절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효율입니다. 효율. 그래서 앞서서도 삼성중공업을 보유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계좌 내에서 내가 시장이 좋지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효율을 높일까? 그건 자,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계속해서 종목 관련돼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10월 19일 같은 경우에도 JCN 시스템 자, 여기 보시면요. 9시 4분 그쵸? 9시 4분에 JCN 시스템 그리고 대성산업 8시 54분 그리고 원익 P&E 8시 53분 이 중에서 JCN 시스템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자 JCN 시스템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 내용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장 전에 제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성산업 자 장중에 20%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지금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10%대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삼성중공업과 같은 내가 보유하고 가면서 2달 정도 최장 2달 정도 보유하고 가는 이런 상황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중간중간 나오는 수익 금액 즉 계좌의 회전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종목의 선별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 종목의 선별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종목은 계속 나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10월 18일 그쵸? 10월 18일이고 8시 56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이 텔레그램이고 여기 보면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어저께 상한가에 들어갔죠. 2연속 상한가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중간에 이렇게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내용을 이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내가 듣고 싶다. 또는 종목 관련된 즉 단타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삼성중공업에 대한 움직임 매수 구간이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다. 그렇죠? 이 내용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무조건 효율을 높이는 계좌의 회전율, 그렇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한 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딱 1000명까지만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 또는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필요하신 것에 맞게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데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예요. 그래야 잘 팔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에 대한 위험 요소는 줄고 있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격에 항상 집중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구조적인 움직임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선반영과 신고가를 이해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요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호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호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 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 날 영풍정미를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